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드름 흉터 치료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 오랜 기간 치료를 갖다 하면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의 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울트라펄스 알파 레이저를 비롯하여서 이러한 치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델 피부과만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랙셔널 레이저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프랙셔널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피부를 이렇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전부를 깎아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하면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피부의 복원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정상 피부를 최대한 살려주고요. 그 미세 홀을 갖다가 여러 군데 정상 피부 조직 주변으로 해서 최대한 다운타임, 회복되는 기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들로 시작이 됐는데요.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와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박피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깊게 피부 표면의 손상을 동반해서 치료를 갖다 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CO2 프랙셔널 방식과 어비움 프랙셔널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CO2 프랙셔널 방식이 월등하게 조금 깊숙하게 피부에 미세 홀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 프랙셔널 방식의 대표 주자가 울트라펄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 프랙셔널 방식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어느 레이저보다 정교하게 깊숙하게 피부 깊이 침투할 수 있는 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깊숙하게는 4mm 정도 깊이까지 이렇게 홀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4m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이 전체의 깊이를 충분하게 추가될 수 있는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 피부에 콜라겐들을 만들 수 있는 자극이 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울트라펄스 알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펄스 알파가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흉터의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스픽 흉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안에 섬유 조직이 많은 롤링성 흉터도 있겠고, 박스 모양으로 경계가 이렇게 명확한 흉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흉터의 특성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저의 조합을 하게 되는데요. 울트라펄스 알파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안에 섬유 조직이 단단한 우글우글한 이런 흉터뿐만 아니고 깊숙하게 침투를 갖다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흉터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갖다 깔아주는 형태로 콜라겐 재생을 오랜 기간 촉진시킬 수 있는 레이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베델 피부과는 오래전부터 쿠션 흉터 치료라고 하는 형태로 치료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에너지 전달 장비라고 하는 것과 주베룩 같은 약물들을 병합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베룩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콜라겐들을 만들어주는 촉진제로서 작용을 갖다 하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효과들을 갖다 배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 전달 장비를 갖다 쓸 것인가? 포텐자와 같은 미세저런진 고주파를 통해서 고주파의 효과와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큐어젯이라고 하는 제트 인젝터를 통해서 흉터 조직 하부에 있는 이런 섬유화된 조직을 갖다가 끊어주면서 흉터를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주베룩이라는 약물들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레드터치 프로라든지 리서 FX와 같은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들을 통해서 흉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피부 바깥쪽의 결을 다듬는 데 있어서 피코프락셀 레이저와 같은 형태의 치료들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흉터 조각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빔 레이저나 앙코르 레이저를 통해서 경계가 명확한 흉터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터 조각술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흉터가 있다고 하면 특히 박스의 내부를 갖다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박스카라고 하는 형태의 흉터를 치료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이저를 통해서 뾰족한 형태의 그 흉터의 경계부를 갖다가 완만하게 깎아주는 형태의 치료라고 생각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 어비움 레이저를 통해서
정교하게 깎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울트라 펄스 알파의 액티브 FX라는 팁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조금 더 에너지 전달을 많이 하면서 치료하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배달피부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품 숄더링의 경우에는 대략 1, 2주의 다운타임이 있다고 하면 액티브 FX의 숄더링 기법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조금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 조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롤릭성 흉터, 하부에 섬유 조직들이 단단하게 잡고 있는 형태의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서브시전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큐어젯을 통해서 제트 압력을 통해서 주변에 전달이 되면서 흉터 하부에 이런 서브시전을 끊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흉터 조직 하부에 CO2 가스를 주입하면서 흉터 조직을 뜯어주는 트리필프로라고 하는 형태의 피하 방미술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흉터가 아주 하부에 단단하게 붙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 바늘을 통해서 흉터 조직을 정교하게 끌어내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하고 환자의 자외선 노출 정도, 평상시 그 흉터의 조직을 만졌을 때 얼마나 섬유화되어 있는지, 더모스코피나 아니면 초음파들을 통해서 흉터 내부는 어떤지 아니면 외부의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화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피하 절제술을 할 것인지, 앞서 설명드린 흉터 조각수를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우리 환자분의 최적화된 형태의 레이저 조합으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다운타임들을 고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의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순서로 최적화해서 치료를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울트라 펄스 알파가 치료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 외에 큐어젯이나 포텐자를 통해서 약물 전달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후에 흉터의 치료 효과들을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레드터치 프로나 리서 FX나 어빔 프랙셔널 레이저, 그리고 피부 바깥쪽 결을 호전시키기 위한 피코프락셀과 같은 레이저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여 반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구성에 따라서 얼마나 치료 간격들을 두는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게 되는 레이저의 경우에는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의 텀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울트라 펄스 알파 레이저의 경우에는 레이저 모드에 따라서 대략 한 4주 정도의 간격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큐어젯 같은 경우에는 피하 방리의 효과들과 더불어서 약물 전달을 해주면서 비각비성 레이저들을 치료를 할 때까지 기간들을 대략 2주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들을 가지고 치료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홍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게 돼서 홍반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딥 FX라고 하는 방식들을 좀 강하게 조사했을 때나 액티브 FX를 통해서 깊게 치료를 하게 되면 붉은기가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달되는 에너지의 밀도들을 조절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면 우리 혈관 레이저라고 하는 시너지나 GV 레이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반들이 무서워서 흉터 치료를 못 하시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술을 한 이후에 대략 3회 정도의 듀오돈과 같은 창상 피복제를 피부에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부 안쪽에서 나오는 이 진물들이 흉터 조직들을 복원해주는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진물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흉터 조각술, 어빔 숄더링 하거나 CO2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 조각술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 일주일 정도의 이런 진물이 나는 기간들 또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흉터에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고 나면 정상적인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에서는 실핏줄들을 만들게 되고,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흉터 조직을 복구해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혈관들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피부에 열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우나라든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된다면 이러한 혈관 신생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좋겠고요. 이후의 경우에도 환자분들의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흉터를 치료를 갖다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흉터를 지우개처럼 없앤다고 생각하시기가 쉽겠는데, 흉터를 지운다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가는 이 흉터 조직들을 최대한 보기 좋은 형태로, 최대한 덜 표시나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것들이 흉터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흉터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마음의 부담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대 피부과는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